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되셔갈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언론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다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지요? 못 쓰겠죠?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뭐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검찰 개혁도 일거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해야겠습니다. 제가 같이 김 검사도 두 번째인데 답변 일문 일답합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은 어쨌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토론 간사 비슷한 그렇게 뭐인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과거에 옛날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 또 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 성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던 것이고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켜낼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리로 갔습니다. 갔고요. 거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게 이번 갖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중단하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해라.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번 인사는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힌 대로 검찰의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인지 재청권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예? 표현은 명확치 않습니다만 넘기라. 저는 지금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예? 그 결국 보태면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이런 건 내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 인사부터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특히 평검사 인사에 관해서 공정한 인사합시다. 인사라는 것은 검찰 수뇌부의 인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검사 인사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의 인사에 대해서 왜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함께 놨습니까? 이것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지금 저한테 이 인사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요. 현직 총장 아무개 씨를 옹호하면서 지금 우린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모셔온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나쁘게 악용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뿌득뿌득하는 미련한 불독 같은 검사를 인사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큰 사건 하는 검사를 저기 지방에 큰 사건 없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 저희 검찰이 이렇게 행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말도 섞이고 했는데 저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인사 재청권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재청권 힘드시면은 한 2배수 추천권이 보장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이건 제 건입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도 그저 쉽게, 그저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뜨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당하지 않고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전 국민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 인사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수사지휘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사로 날려버리겠다. 좀 촉된 표현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리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너희들이 봐줬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 수사팀도 있고 지휘라인도 있지만 저를 또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도 합니다. 꿋꿋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 현 주소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줍사하고 저희들이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런 마음들을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검사가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여러분도 얘기하고 있고 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좀 봐주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서 깊이 면밀히 좀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 다 듣고 판단하시고 소신껏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걸로 해서 다치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한 사람을 저에게 좀 고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검사에게 간곡히 내가 선배 검사로서 또는 검사의 지휘자로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가면서 경제적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권고하거나 상의한다면 수사 검사가 소신껏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너 다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다쳐란 말이 괘씸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땐 그 사람을 요새 인터넷도 있고 한데 뭐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얘기하든지 이런 사람 검찰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어떻게 선배를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용서해 준 겁니다. 차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침을 뱉으랴. 저도 제 검사 친구들이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어 다 압니다. 그 내부에 그런 고심이 있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나 저도 정치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에 묶일 수 없고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인사에 왜 검찰 인사위원회 안 하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여러분께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던 거 왜 하필이면 저한테 꼭 하라고 합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말이요. 예?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서 검찰 인사위원회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몇 명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잘 만들자면 여러분들하고도 토론해야 되지만 일반 변호사들하고 토론 좀 해야 되겠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해야겠는데 그거 하자니 그거 하도록 뒤로 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부 이대로 가면 과연 잘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검찰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인사해야지요. 하필 다른 대통령들은 다 해오던 방식을 저는 시작하자마자 왜 남들 쓰던 법적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해야죠. 왜 그냥 신문에다 떼놔놓고 비난 성명을 내버리고 제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그래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되셔갈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언론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지요? 못 쓰겠지요?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다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자,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검찰 개혁도 일거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해야겠습니다. 제가 같이 김 검사도 두 번째인데 답변 일문 일답합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은 어쨌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토론 간사 비슷한 그렇게 뭐인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이래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다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지요? 못 쓰겠죠?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검찰 개혁도 일거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해야겠습니다. 제가 같이 김 검사도 두 번째인데 답변 일문 일답합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이건 어쨌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토론 감사 비슷한 그렇게 뭐인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과거에 옛날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 또 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 성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던 것이고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켜내.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은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되어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뭐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장악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퇴색할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언론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습니다. 예.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